네, 북한이 어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선전했죠. 이어서 동해상에서 실제로 함대함 미사일을 3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수중 탄도탄 전력을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 미사일의 경우 실전에 배치하기 단계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물론 미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얘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탄도탄인데 이게 잠수함에서 쏘는 거예요. 우리가 뭐 KAMD 이런 거는 지상에서 쏘는 거 아니면 뭐 트럭으로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잠수함에서 쏘는 이 탄도탄 이게 왜 위협적인 겁니까? 네, 이것을 일명 이제 SLBM이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의 앞통수를 때리는 장거리 로켓 ICBM이 있었다면 네. 탈냉전 시대의 뒤통수를 때리는 SLBM, 이자 말씀하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죠. 예.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한반도 상황에서나 또 북미 관계에서 볼 때 이것이 단시 재래식 로켓을 여기다 싣고 미사일을 날린다면 이것은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예. 여기 이제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실어서 한반도의 배후에 와서 이것을 발사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돈 들여서 해놓은 MD 체제라든지 그렇죠. 또 킬체인, 심지어 사드 이 모든 기존의 방어 논리들이 전부 백지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 또 미국이나 이것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개발했던 KAMD나 사드는 뭐 높이의 차이가 있었지 지상에서 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쏘는지는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잠수함은 이게 과거 우리 천안함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북한한테 맞은 건 기억나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 때리고 어떻게 도망갔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잠수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잠수함이 포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요. 어저께 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은 아직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는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함이고 미사일은 또 다른 거거든요. 예. 그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잠수함에서 발사를 시험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즉 SLBM 개발 초입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었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앞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시험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긴장이 되어 가면 우리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고 우리 국가적 위신의 문제까지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우려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예. 김정은이 자기의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잠수함 탄도탄은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김정은이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나름대로 자기 북한식 획기적인 어떤 공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자기 시대 뭔가 단번 도약에서 지금 핵실험 또 ICBM에 이어서 SLBM까지 저렇게 급박하게 진행하는 것은 자기 시대 뭔가 일을 저지르겠다. 이런 이제 긴장 논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결국 어제 딱 9일 날 실험했다는 것은 결국 그 시점에 김정은이 제대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면 그 모스크바의 전승기념일 행사에 나타나서 평화를 상징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김영남을 대신 보내서 어정쩡하게 세워놓고 자신은 원산 호도반도에 나타나서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고 또 그런 실험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자 말씀들 하시는 그런 말하자면 잠수함에서의 이런 미사일 발사 이것은 이제 사출 기술 즉 물에서 솟구쳐서 그렇죠. 물을 벗어나는 동시에 발화해가지고 이제 100km, 200km까지 날아간다는데 사실 북한의 수준으로 볼 때 이것은 뭐 지금 미국까지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고 문제는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뒤에서 언제든지 MD나 킬체를 피해서 우리에게 핵폭탄 몇 개만 날리면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최근에 여러 올해 들어와서만도 15명을 고위층을 처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폭군적 증세를 나타내는데 저는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어떤 다른 전쟁 국면을 조성한다고 할 때 우리의 대응 논리가 거기에 부족하다. 이런 점이 이제 우려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저희 취재 기자가 그 진단을 한 내용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탄의 위협성, 이 미국과지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5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 서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준, 지름 90cm, 무게 1톤 미만 역시 머지않아 달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직접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운용 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잠수함으로 적 해상에 은밀히 침투해 함대나 주요 시설은 물론 본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 통제기 등 감시 장비로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여지가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달리 잠수함에 실린 SLBM은 동선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잠수함은 그런 레이더로는 잡히지 않는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중 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전혀 탄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 안보 체계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동서남해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잠 능력을 지금보다 최소 2~3배는 늘려야 합니다. 북한 지상 발사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감시 요격 체계 역시 북쪽 방향만이 아니라 360도 전방향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수면 위로 올리는 초보 단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SLBM 개발을 공식화하고 외부에 메시지를 보낸 만큼 언젠간 위협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 그 천안함 공격한 것도 이 잠수함이고요. 또 잠수 정의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는 또 탄도탄까지 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 잠수함 능력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남북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남한은 잠수정이 12척 정도고 북한은 7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쏘아 올린 그 탄도탄 시험 발사도 2,000톤급 정도의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보통 300톤 이하를 잠수정이라고 그러고 2,000톤급 이상일 경우에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7년과 2030년도에 3,000톤급의 그 잠수함을 6척 정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잠수함에서 그 시험 그 발사 관을 설치해서 탄도탄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전 배치될 경우에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저희의 그 대북 그 약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방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국가적인 부담과 고민으로 아마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이 평양, 그러니까 북한의 뭐 무수단리가 됐던 어떤 미사일 기지에서 대륙간 ICBM을 쏴야 뭐 알래스카 오고 그 정도도 이제 개발을 성공을 했네 만에 하고요. 또 그게 핵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핵탄두도 소형화시키고 아직은 좀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수함으로 오면 미국 뭐 태평양 중간까지만 와서 쏴도 뭐 하와이나 이쪽은 금방 그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대화의 여지도 더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협상력이 이제 제고되는 건데, 결국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철산반도에서 ICBM을 쏘면 북한은 지금 LA 정도 날아갈 수 있는 10,000 내지 12,000km 정도의 실력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 SLBM 잠수함에 실어서, 물론 지금 잠수함이 그 러시아에서 이제 58년부터 생산된 그 폐잠수함을 들여다가 지금 개량했다, 뭐 역설계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다고 말합니다만은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역설계할 만큼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바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계속 저런 실험을 강화하는 거 볼 때 적어도 2,700톤급 골프 잠수함을 몇 종 정도는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핵탄두를 실어서 아닌 게 아니라 태평양을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 대륙에 가까이 가서 이것을 발사한다는 능력을 갖췄을 때
북미 협상 간에는 새로운 이게 협상 문제가 아젠다가 생길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나 지금 동북아에서 북한의 위상을 다시 높여주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ICBM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에 의한 핵 협상이 아닌 보다 새로운 핵 협상력을 북한이 보유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안보상 지극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들이 7년 만에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그것도 남북 공동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걸 승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4달 14일, 16일 사이에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한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통일부가 민간단체라든가 지자체의 그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려고 굉장히 어떤 탄력적인 그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우리의 그 안보 상황을 갖다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뭐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도 하자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냉온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자, 어제 북한이 자, 우리 북극성 1호 날아가는 거 봤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체제 선전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 북한은 아마 이 상반년도에는 협박 전술을 계속 사용하다가 적어도 이제 6.15 이자 말씀하신 그 6.15 이제 15돌 북한에서는 이제 꺾어지는 해라 좀 행사를 크게 하기 바라기 때문에 아하. 서울에서 진행되는 거나 또 평양에서 하는 거나 조금 크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북한의 목표는 10월 10일에 진행되는 노동당 창당 70주년 퍼레이드. 벌써 이 무력 그 시위가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따라서 지금 김정은의 스케줄은 이번에 이런 미사일 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반년도에는 하나의 그 액션만 보여주지만 실제로 10월 10일이 다가오면 최근에 그 개관한 위성종합관제소에서 뭔가 버튼을 누르는 모습, 아하. 이런 그 여러 가지 장거리 은하 사호라든지 이런 걸 액션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다가오는 가을. 그러니까 베이징에 9월 달에 김정은이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거기 다녀온 이후에 북한이 보여줄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이 결국 북한 체제가 올해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기존의 강공 노선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요. 사실 지금 그 시험 발사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는 4월 말에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한 그 사전 견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협박하는 것은 대남용이지만 그거는 앞으로 미일이 그 일본 자위대가 동맹국인 미국의 어떤 그 후방 지원을 한다는 명분하에 한반도를 자위대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미일 대북 위협적인 그거에 대한 사전 견제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을 보면요. 지금 화면 나갔던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수함이 지금 저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지를 알면 괜찮은데 그냥 어디쯤이지 그게 이제 지금 잠수함 발사의 제일 큰 위협성이거든요. 근데 어딘지 모르는데 저기서 북극성 1호라고 빨간색으로 적힌 그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 저런 모습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노동당 창건 일 70주년입니다. 70주년. 그렇죠. 예, 10월 10일. 네. 이때 자기 평양 별장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버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르는 이 시위를 꼭 북한으로서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김정은 시대에 지금 등장해서 가장 화려한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 그 전승기념일, 베이징 전승기념일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뭔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의 퍼레이드 김일성 광장의 모습보다도 지적하신 대로 벌써 저렇게 SLBM을 쏘아 올리고 물론 실험 상태입니다만은 저것도 아마 가을에 가서는 실제로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하 4호라든지 이런 그 평창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도 또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광장에 그 KN-08, 지금 KN-01을 쏘아 올렸지만 KN-08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핵탄두를 장착해서 지난 이제 7.27 2013년 전승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때는 핵 배낭을 내놨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핵무기를 그 KN-08에 탑재해서 내놓을 가능성도 높고, 예. 이것이 결국 김정은 시대 이제 개막이 완성됐다, 우리는 완전히 세팅됐다, 이것을 과시하는데 아마 70주년을 김정은이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주소를 자기네 저택에 옆에 갖다 놨다. 그거는 장거리 미사일을 자기가 앞으로 지도하고 발사까지도 직접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SLBM 지금 개발 초입 단계라고 하지만 그 속도도 당 창건일에 맞춰서 모든 일정이 조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과 함께 북한의 이 잠수함에서는 이 서브머린 론치드 된다는 이 미사일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